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병원에 이렇게 환자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한 36년 동안 한 자리에서 환자를 보니까 그분들이 뭐 50에서부터 지금 80세, 90세 된 분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찰해 보면요. 이제 주로 이제 성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42년생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81세네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성관계를 하는 날로 정해서 아내도 금요일 저녁에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이제 발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발기 유발제를 이렇게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집에 그 부부가 아내도 뭐 70대 중반으로 이렇게 그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데 뭐 말씀하시는 거나 그 몸 상태가 아주 건강하세요. 뭐 전혀 무슨 고혈압이나 당뇨나 무슨 뭐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90세 된 분, 89세 된 이런 분들도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몸 상태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오히려 섹스리스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아파요. 뭐 무릎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고 또 마음도 이렇게 여기저기 또 아픕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이 섹스리스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내가 거절한다든가 남편이 거절한다든가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물론 피곤하지 않게 해야죠.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금요일 이렇게 하는 분들은 금요일에 그 성관계를 위해서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지요. 근데 뭐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또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분주한 분들은 그러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분들은 뭐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면에서 좋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관계를 하는 분들은요, 첫째 얼굴이 깨끗하고 이렇게 곱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한 7, 8년,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젊게 보여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래요. 얼굴이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활짝 펴 있어요. 얼굴이 항상. 그렇겠죠. 이 뭐 부부싸움 하지 않고 성적 친밀감을 가지고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 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젊게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그것도 기쁘게 즐겁게 하는 분들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분들 뭐 하기 싫은데 막 거의 뭐 강제적으로 하는 부부들은 그 건강에도 해롭고요. 본인들이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고 즐겁게 하는 분들은 일단 이런 두통이나 뭐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건 원인은 이제 엔돌핀이 그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엔돌핀이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엔돌핀의 그런 역할이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 증가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로 쓰는 그런 무드를 엘리베이션 시키는, 무드를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조루증, 사정이 너무 빠른 사람들에게 이 세로토닌 제제를 쓰는데,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로 씁니다. 그 정도로 세로토닌이 감소되면 우울증이 생기지만은, 세로토닌이 증가되면 뭐 무드가 항상 올라가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기분이 항상 즐겁습니다. 기쁘고. 그러니 늙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항상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니까 얼굴이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증가되는데, 옥시토신은 그 우리의 그 친밀감,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이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옥시토신이 증가돼서 더욱더 친밀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젊게 보이고 늙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뮤노글로불린 A, 그러니까 IgA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갖는 사람들은요, 감기나 이런 뭐 코로나 같은 것이 잘 안 걸립니다. 면역 기능이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늙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EDTA라는 그런 물질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또 유지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관계를 그러면 뭐 외부에서 밖에서 해도 그러냐, 성매매나 불륜도 괜찮으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맛있게 건강한 음식을 식사를 해야지 건강해지듯이, 뭐 너무 짜게 먹는다든가 너무 달게 먹는다든가 너무 과식을 한다든가 또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것이 없다든가 이러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2년생 그 분도 집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계속 하면은 폐경기 이후에도 부부간에 성관계를 얼마든지 그 질 점막이 얇아지지 않고 질액도 충분히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성관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그래서 결혼 전에 이렇게 섹스리스들은 폐경 이후에는 특히 여자들이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성교통 때문에. 질액도 나오지 않고 질점막이 얇아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도 급격히 오기 때문에 우울증도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하게 오고, 우울증이라는 건 이제 성관계 하지 못하고 불면증이 있고 식욕도 떨어지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뭐 자살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만은 뭐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사는 그런 불행한 중년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이 섹스를 그러면 그 뭐 불륜이나 성매매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것 어떻겠느냐? 그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가 괜찮은 게, 이 우리가 그 질 안은 산성 pH가 4.5에서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도를 유지해야지만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그러는데, 이 정액은 그게 알칼리성인데, 알칼리성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이 질을 중화시켜 버리면
이게 그 병균에 의해서 취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사정이 되면은 중화시키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근데 그래서 한 일주일에 3번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매일 하게 되면 이 질이 알칼리화돼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매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뮤노글로불린 여러 가지 물질이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신혼 때는 관계없습니다. 뭐 1, 2년은 관계없지만 그걸 평생 그렇게 한다면은 몸에 오히려 해롭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아무리 먹고 싶고 그래도 이제 절제하듯이 그거 성관계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성관계에 대해서 너무 요즘은 뭐 이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레이저 활동이 많기 때문에 또 일이 또 피곤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성관계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8, 90대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부부가 마음과 몸이 즐겁게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 5월 19일 날 아침인데 이 영상 봐주시니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